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현재 시간 8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토요일에 이 영상 올려드리게 됐는데, 주식타짜 안교수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질문이 많았는데, 이 홍나이 여사 1500만 주의 블럭딜, 이게 외국인이 990만 주를 가져갔고, 그죠? 여기서 또 금융투자가 130만 주를 받아갔어요. 그러면 과거에도 역시나 이 홍나이 여사의 블럭딜 사건은 있었던 거죠. 자, 여기 은행권이라고 해서 여기 나온 걸 보게 되면 1770만 주의 이 블록딜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이게 언제죠? 10월 31일. 이때 보시게 되면 은행에서 1700만 주를 매도했죠. 이게 홍라이 여사의 그 상속세를 내기 위한 이 블록들이었죠. 자, 이때도 역시나 외국인들이 받아가고 금융 투자가 받아갔어요. 현재와 같은 이 그 수급적인 동향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파키스탄에서 이란과 미국의 맞아요. 협상. 자, 이 부분이 있는데 미국 시장의 분위기도 좀 살펴볼 거고요. 역시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환율, 유가까지도 오늘 살펴보면서 다음 주 삼성전자 어떠한 주가의 향방을 보일 것인가 이 부분 여러분께 설명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요 삼성전자 현재 20만 7천 원 조정을 받긴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뚫어내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요거는 진짜 가장 완만한 조정 아닐까요? 저는 완만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의 구간대에서 다음 주 어떤 주가의 면모를 보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 오늘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맨 생활하면서 삼성전자는 대형주입니다. 대형주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어떠한 전략을 구사하는가 요거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외국인들의 머리 위에서 노는 투자 전략 오늘 여러분께 영상에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영상 오늘 끊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윗다짜 안교수 채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공적인 채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더 강조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댓글로는요. 돈벼락이라고 해서 댓글 한 번씩 이렇게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돈벼락. 작년에도 우리는 사실 어영부영한 종목들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수익률이 좋았죠. 자, 그러면 영상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볼게요. 미국 시장의 분위기. 자, 나스닥 종합 지수는 0.35%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게 치고 나가지 못했던 이유가 있죠. 뭡니까? 소비자? 예, 물가 지수. 자, CPI가 발표됐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때문에요. 요게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시장에 조금 이제 그 경계심이 작용했던 부분인데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외 주식 차트. 자, 이거 볼게요. 자, 엔비디아 보시게 되면 일단 이 삼성전자처럼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2.5% 정도 올랐어요. 근데 최근에 이 가장 강했던 종목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런 여기. 그죠? 자, 보시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보게 되면 지금 엔비디아 주가보다 사실 상승폭이 진짜 커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부분의 종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샌디스크, 샌디스크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신고가를 돌파하죠. 거의 반도체 종목 중에선 유일하게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반도체 종목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의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그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은 금요일에 이게 장중에 4%까지도 올랐었고 2.8%의 이 종가 마무리하긴 했는데 수급적인 동향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이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샀죠. 근데 삼성전자는 사긴 샀습니다만 38만 주밖에 매수 안 했죠. 그리고 주가 상승폭이 작죠. 자,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SK 하이닉스는 실적 발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제 기대감이 작용한 거죠. 아마 4월 23일 날 발표하겠다라고 해서 어, 이 공시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는 이미 잠정 실적에 대한 부분을 발표했고 SK 하이닉스는 지금 잠정 실적을 발표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조금 더 작용하는 구간대에서 강한 행보를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3% 정도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전 세계 시장의 분위기,
결국은 시장은 맞아요. 이 좀 조정폭을 발생시켰지만 미국도 역시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3% 정도 상승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원달러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미국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은 반도체 종목들이 다 상승했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원달러를 주목해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이게 1483원에 끝났죠. 그러면 이게 최고가 얼마였어요? 1520원대죠.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돈가치입니다. 돈가치. 돈가치가 뭐냐? 자, 이게 1520원까지 올랐을 때와 현재의 차이가 뭘까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환전을 해요. 그럼 국장에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은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엇이죠? 손실을 볼 수 있죠. 전일자에 이게 아마 1470원대로 내려갔다가 지금 이게 올라온 상태 아닙니까? 자,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지금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맞아요. 강하게 외국인들이 매수 포지션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까? 자,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이제까지 삼성전자가 이렇게 줄기차게 매도했고 맞아요. 반등하는 날도 그렇게 수량을 늘리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환차손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990만 주는 외국인들이 실제로 무엇이죠? 장내에서 매수한 건가요? 장내에서 매수한 건 맞지만 블록들이죠, 블록들. 블록들이란 게 뭐예요? 대량 거래죠. 자, 이 그들로 하여금 얼마의 가격에 받아갈 것인가라고 해서 할인 가격으로 보통 넘깁니다. 그러면 그들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만일에 이들이 할인가에 받아갔던 가격에서 매도를 해요. 그러다 싸게 받아갔죠. 그러면 이들은 어떤 저 투자가 되는 걸까요? 무조건 수익 구간에서 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아직 팔지 않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도 환율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장내에서 매수하는 대량 거래보다는 이런 특수한 어떤 블록딜 사건이 나왔을 때만 매수 전략을 구사한다. 근데 이들은요, 위로 봅니다. 무엇을 위로 볼까요? 실제로 삼성전자도 위로 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걸 아니까. 시장은 어떻게 볼까요? 위로 봅니다. 근데 이들은 맞아요. 주식을 편입하는 게 아닌 무엇을 한다? 선물의 매수를 통해서 즉 선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옵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식에서 파생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결국 이들의 전략은 무엇이냐? 주식 수를 늘려가게 되면 결국 뭐가 되죠? 환차손의 위험에 놓이게 되죠. 즉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대로 1430원까지 환율이 빠져야만 이들은 국장의 공격적인 투자라는 것이고요. 요거 사는 것도 아니에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잡아 끌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뭘까? 환율이라는 이 부분이 잡혀야만이 결국 코스피 지수와 동행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물량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들은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걸까요? 바로 선물 매수. 결국은 선물 매수를 한다는 건 뭘까? 시장을 위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 지수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코스피 지수를 위로 보겠다라고 해서 베팅할 때는 이 맞아요. 삼성전자를 강하게 매수하는 게 아닌 바로 코스피 지수. 여기 선물 매수를 통해서 이들은 삼성전자의 주가의 방향 위로 갈 때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주식은 이 현금화되는 게 며칠 걸리죠? 2일 걸리죠. 근데 파생 상품은 며칠 걸리죠? 여러분들? 당일 결제가 되죠. 그래서 이들은 만일에 여차했을 땐 WTI 유가 지수에도 투자할 수 있게끔 지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나빠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나빠서가 아니고 바로 이 원유, 원달러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WTI 유가는 일단 1.3% 이제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 협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보시면 1.3%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3% 상승을 해서 끝났고요. 미국 반도체 종목들도 상승해서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원달러 환율이 아직 안정화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즉 급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순매수 행진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는 것일 뿐 우리는 삼성전자의 주가의 방향성은 위로 잡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홍라이 여사의 이 블럭딜 사실 1500만 주의 이 블럭딜은요
이제 최종적으로 끝난 거죠. 어차피 4월 안에는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지막 블록딜을 돌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보시게 되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항상 블록딜을 돌리지 않았나요? 그럼 과거의 주가의 움직임과 그때 수급적인 동향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좀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더라고요. 자, 이 부분이에요. 자, 1770만 주의 블록들을 돌렸던 이때 외국인들은 1580만 주를 가져갔고 금융투자는 180만 주를 받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향방을 한번 볼게요. 금융투자는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받아갔던 물량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맞아요. 그 다음날 이렇게 순매수 나왔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일정 부분의 차익을 하면서 실제로 주가를 대략적으로 10% 가까이 조정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실제로 이 삼성전자만 빠졌는지 시장도 빠졌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럼 우리 볼게요. 블록딜 나왔던 이때 10월 31일이었죠. 자, 볼게요. 10월 30일. 10월 여기였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주고 사실 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준 후에 이렇게 올랐잖아요. 저는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10월 31일자의 바로 흐름을 주가 지수의 흐름을 보려고 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시장도 요만큼의 조정을 줬죠.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독자적으로 치고 나가는 게 가능할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시장의 조정 과정에서 이 당시에도 이 홍라 여사의 블럭딜 이걸 받아갔던 외국인들은 어차피 싼 가격에 받아갔기 때문에 물량을 내놓으면서 뭘 했죠? 주가를 조정받게 하고 지수를 조정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파키스탄에서 열릴 바로 회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때는 지수에 대한 하락, 그죠? 삼성전자의 하락 유발한 거 아닙니까? 그럼 외국인들은 이때 어떤 전략 구사했을까? 맞아요. 주식을 시장에 내다 놓으면서 뭐지? 아까 보여드렸던 어떤 투자를 한다? 바로 요 부분이죠. 이 선물 매수가 아닌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돌려버린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 볼게요. 이 외국인들은 이 대형주를 보유했잖아요. 삼성전자는 이제 이 국장을 대표하는 선두주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혼자만 올릴 수는 없다 이거. 코스피 지수와 동행을 할 수밖에 없으니 이들은 오늘에 대한 회담 결과물에 따라서 분명 홍라 여사로부터 블록들이 받은 이 물량을 그죠? 뭘 할 거다? 차익을 할 거라고. 근데 그 차익이 하락에 되면서 본인들이 공매도 쳤던 물량을 싸게 상환하기 위해서 예, 과거와 같은 요런 주가 조정을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어떻게 할 수도 있을까요? 위로 베팅하는 구간에서 차익이 나올 수 있다고. 아직 환율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량을 늘려가진 않을 거라고. 그죠? 싼값에 받아갔으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결론이라는 부분을 다음 주에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눈 뜨고만 봐야 되는 겁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항상 이제 그 투자 전략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투자 전략을 공유해 드리죠? 음. 대형주를 보유한다. 대형주는 어떤 거에 민감하다? 환율에 민감하다. 대외 정세에 민감하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기업으로 봐야 되는 삼성전자를 보유할 때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했을 때는 이런 전략을 구사했습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였죠? 삼성전자가 대외적인 환경, 이란 전쟁권 나왔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흔들리지 마시고 요런 조정권 나왔을 때 흔들리지 마시라. 20만 원 아래에서는 우리는 그냥 비지떡이다라고 해서 매수하는 게 맞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걸 물량을 더 늘려가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렸던 건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도 가져가 보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했어요. 이게 네페스라는 종목을 제가 알려드렸고요. 네페스 신소재, 그죠? 잠깐만요. 네페스 약, 네페스 약, 죄송합니다. 요 종목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중에선 SN, STEC, 그다음 대덕전자, 그죠? 죄송합니다. 대덕전자. 제가 나이 먹으니까요. 이 타자가 좀 느려요. 그죠? 자, 사상신고가 돌입하는 기업들이 제가 첨부해드렸던 자료에는 전부 다 그죠? 반도체 소부장들의 흐름이 정말 좋았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가의 방향성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다고 했어요. 뭐죠? 삼성전자는 대형주다. 환율에 민감하다. 그죠?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거나 내리는 역할에도 외국인들의 뭐죠? 맞아. 활용도가 높은 종목이다. 그러면 시간 지나게 되면 삼성전자 가장 가져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정쩡한 종목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의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차피 환율이라는 부분이 1430원대만 오게 되면 외국인들은 나중에 위에서라도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떤 전략을 필요할까? 그치. 소부장. 아직까지 이게 순번으로 움직입니다. 반도체는. 소부장 기업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끄는 사업부 중에서 과거에 5G 사업을 이끌었던 게 삼성전자 아닙니까, 사실? 근데 지금 최근에 6G 관련된 종목들이 흐름이 좋아지고 있죠. 왜죠? 엔비디아에서 광통신 기업에 지분을 투자했다라는 이야기. 삼성전자의 사업부. 사실 아마 기사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삼성전자의 이재용. 어떤 이슈가 나왔죠? 그렇죠. 바로 홍래 여사의 뭐죠? 맞아요. 마지막 상속세에 대한 최종 납부가 끝나게 되면 삼성전자 이재용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과거부터 요 부분에 시장에 어떤 조정 과정이 있었을 때 여러분께 소부장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광통신 기업들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알려드렸던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도요.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 제가 8시에 라이브 진행할 텐데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 꼭 참여하시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중에서 그죠? 순번으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뭐 낸드 플러시, 파운드리, 팹리스, 메모리, 비메모리 이렇게 딱 소켓까지도 이렇게 딱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순번을 잘 보게 되면 앞에서 제시해드렸던 대덕전자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림, 그죠? 코리아 서킷 과거부터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림, 그죠? 요런 이 묶어서 봐야 돼, 묶어서, 그죠? 치고 나가는 그림. 그러다가 이제 네페스 야크 이렇게 해서 순번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죠? 금요일 시장에 제일 강했던 건 뭐였죠, 여러분? 그쵸. 바로 요거죠. 랜드 플러시. 결국 우리가 이 반도체 종목들도 순번이란 게 있다는 겁니다. 다른 애들 다 달려나갔다가 나중에 치고 나가는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자, 오늘 반도체 소부장들 제가 자료 첨부해 드릴 건데요.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5G 쪽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의 방향성에서 설령 조정을 받는 구간대에서도 삼성전자가 이끄는 사업부인 뭐 이런 RFHIC, OE 솔루션, 솔리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제시해 드리면서 제가 이런 대한광통신 이 통신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우리가 좀 탄력성이 좋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해서 광통신도 여러분께 하나 소개시켜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일단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주가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위로 잡는 게 맞지만 오늘 회담에 대한 부분이 썩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2.3%의 상승 과정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주도 업종으로 다음 주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걸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삼성전자 만일에 이 5일선 요 부분까지 만일에 이 홍라에서의 블록들 받아갔던 그 물량들을 외국인과 금투가 과거에 조정을 줬던 그 사건처럼 코스피 지수의 조정 과정에서 만일에 좀 안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조정이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어야 되고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의 비중이 작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다? 비중의 확대로 우리는 과거의 이 과정을 이해하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일에 저점에서 제가 6만 원대부터 시작해 삼성전자는 위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해서 여러분께 삼성전자 도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동행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는 전략을 이렇게 합시다.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고요. 자료 첨부해 드릴게요. 통신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아직 맞아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 가장 유의해 보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여러분들 비중이 적다. 나 이런 데 다 털려버렸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신규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최근자 영상을 통해서 제가 4월 7 일자의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을 겁니다. 그죠? 실적은 미치게 좋았다. 그러나 오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나 이 가격에서 출발할 거니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무조건 보유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돈벼락이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있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업종이 바로 이 2차 전지 업종이에요. 그러다 보니 두 가지의 날개를 달았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께 네페스라는 종목을 여러분께 히든 종목으로 좀 제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장의 매크로 환경 그리고 지금 환율 그리고 유가 이런 게 완벽하게 지금 바닥을 다진 건 맞습니다만 아직까지 유가가 자리 잡아서 아래로 지금 뭐 100달러 밑으로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환율이란 게 151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죠. 외국인들은 절대 공격적인 매수를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하락을 하는 구간대에서는 우리는 매수의 기회로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플러스 알파적으로 우리의 포트폴리오엔 뭘 포진시키고 있어야 된다? 삼성전자의 무엇이죠? 앞으로 주가의 변동 이런 구간대에서 반도체, 중소형주, 통신, 중소형주를 우리가 반드시 하나씩은 끼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삼성전자 여기서 조정이 나올 때는 여러분께 어떤 종목을 이야기했었죠? 그쵸. 바로 이 통신 관련주인, 바로 이 RFHIC, 이런 종목들을 제가 편입을 도와드렸고요. 실제로 여기 보시게 되면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배 올랐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런 대한광통시인이라는 종목도 여러분께 바닥에서 자, 삼성전자의 사업부인, 바로 5G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오늘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이 종목 두 가지 종목을 편입을 도와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 반도체 관련주인 이 네페스 요 종목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자료를 좀 정리해 놨는데요. 자, 제 이름으로 이렇게 만든 자료입니다. 삼성전자 밸류체인, 반도체 소부장 밸류체인, 그리고 로봇 밸류체인도 과거에 처음 보여드렸는데 로봇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을 땐 분명 여러분께 차익을 하고 삼성전자를 사는 게 낫다. 이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은요. 6G 관련된 밸류체인과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밸류체인 요 두 가지만 좀 주목하시기 바랄게요. 왜 자, 제가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밸류 체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자료집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반도체 소부장 밸류 체인과 6G 밸류 체인. 과거에 처음 보여드렸던 이 전략대로만 가다. 왜 그랬죠? 바이오 쪽 지금 안 좋죠. 삼천당 제약 때문에. 로봇 안 좋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흐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4월 7일자에 삼성전자의 놀라운 실적 발표, 그죠? 이후에 분명 차익에 대한 부분이 발생시키면서 갭으로 상승시킨다. 어때와 같이? 이때와 같이.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향방은 이렇게 봐야겠네요. 코스피 지수의 향방이 삼성전자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고요. 오늘에 대한 회담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반도체 지수 2.3%에 대한 상승. 이게 삼성전자의 주가의 상방에 대한 부분에 분명 지수의 상승과 요 부분을 뚫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체크해야 된다. 그러나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지 못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홍라이 여사의 블록딜을 받아갔던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직 지분을 늘리지 못했다고. 왜? 환율이 완벽하게 1430원대로 내려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삼성전자의 볼 실적은 4월 30일로 예정돼 있죠. 결국은 지나게 되면 이 본 실적 발표 합쳐서 여기를 뚫어내고 있을 겁니다만 우리는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8시부터 다음 주에도 제가 이제 라이브를 진행할 텐데요. 라이브 링크 주소 하나 첨부해 드릴 거고요. 요거 제가 보여드렸던 이 부분 삼성전자의 밸류 체인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은 대부분 신고가를 다 돌파했을 겁니다. 삼성전자의 주가의 방향성에서 우리는 반도체 소부장. 왜? 이번에 실적 발표 잘 나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반도체 종목들도요.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순번이 있어요. 순번. 그 순번에 대한 부분이 어느 쪽으로 먼저 움직일지에 대한 거, 뭐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러시, 파운드리, 팹리스를 나눠서
속해까지 종목들 좀 나열했으니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뭐 5% 10% 이렇게 편입하시면 진짜 어 그래도 삼성전자 보유하시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이런 파생 상품을 이용한 장난질 요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계좌를 항상 수익 구간에서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계속 예 신고가 가는 평가액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6G 관련된 밸류 체인도 우리가 RFHIC부터 솔리드 제가 제시해드렸던 대한강통신 아마 영상을 제작했을 때가 12,000원이었는데 지금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대한광통신. 뭐 소부장 관련주도 제가 첨부해드렸던 건 다 이제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4월 7일자에 영상을 제작하면서도 이게 끝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12,000원에서 17,000원까지 올라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 전략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오늘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에 대한 부분이 외국인들이 위로 차익하더라도 반등하면서 요 부분까지 이제 상회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만일 회담 결과물이 좀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강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깨져버리는 상황은 좀 나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일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외국인들은 무엇을 한다? 차익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상승하는데 저지하는 부분 그리고 하락을 시키는데 일정 부분의 투매를 유발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될 텐데 그때도 제가 여러분께 수익을 내는 그날까지 40만 전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께 도와드릴 거니까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처럼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뭐 이 풋을 치든가 아니면 선물을 매도하든가 선물을 매수하든가 이런 것들은 당분간 여러분들 사실 뭐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이거는 몇십억이 들어요. 파생 상품을 투자하기 위해선. 자, 반도체, 소부장, 밸류체인, 6G 밸류체인에 대한 자료를 여러분께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만일에 이 자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께 문자를 통해서라도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998-2560. 자, 삼성. 자,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인생의 선배님들, 구독자 여러분들 있다고 한다면 삼성이라고 두 글자 정확히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자료 보내드릴 거고요. 필요하다고 한다면요. 제가 여러분께 타점 제가 무료로 공유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여러분들 환율 변동성 기타 등등의 국제적인 대외 상황 그죠? 공매도 가장 많은 종목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최근에 홍라이 여사의 블록딜이 받아갔던 외국인들의 장난질이 좀 나올 수 있지만요. 제가 드리는 바로 반도체 소부장 실적 잘 나오면 항상 이쪽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했어요. 6G 관련된 이 밸류체인 요 종목들 중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남겨놓을 거니까요. 010-2998-2560으로 삼성이라고 해서 두 글자 정확히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자료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일단 우리는요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어차피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그 환차손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파생 상품을 이용하는 것뿐이지 삼성전자가 나빠서 지금 공격적인 매수를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보다 조금 약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얘는 아직 실적 발표 안 나왔고 지금 삼성전자는 일단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본 실적 발표 4월 말일에 있을 때는 아마 잠정 실적 발표보다는 더 클 거예요. 예,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노조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이제 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제가 라이브로 항상 도와드릴 거니까요. 반드시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998-2560으로 숫자 3번 삼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문자 남겨놓으시게 되면 이 부분 여러분께 문자로 타점 그 시황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께 전달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요렇게 한번 여러분께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2월 26일에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국제적인 대외적인 환경이 나왔을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건 바로 6G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고 해서 문자를 통해서 남겨드렸는데 어차피 우리 그 공익적인 채널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드린 건 무료로 보낼 수 있게끔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답장 보내드려보도록 할게요. 도움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누르시고요. 댓글로 돈벼락이라고 해서 우리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은 사랑입니다. 아시죠? 소통이고요. 안교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여러분들 뭐 문자 남겨놓으시게 되면 그 부분 반영해서 일요일날 영상 다시 한번 제작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공부하는 채널도 운영 중에 있으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삼성이라고 해서 여러분 두 글자 남겨놓으시게 되면 자료 보내드리고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 그리고 만일에 다음 주에 이런 조정폭이 발생돼서 추가 매수 타점 또는 신규 매수 타점이 나왔을 때는 문자를 통해서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무조건 이 조정받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과거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오히려 블럭들 받아갔던 물량을 쏟아내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게 했는데 이번에 만일에 요걸 뚫어내면서 위에서 차익하는 바로 이 블럭들 물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 그치? 수량을 늘릴 수도 있어야 돼. 이해됐어요? 근데 진짜 싼 가격에 샀는데 아니 여기서 사는 거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소부장 어차피 이게 삼성전자가 이끄는 사업부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 여러분들 활용하셔서 자료 드리는 이 자료대로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시게 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저는 일단 이 자료에 첨부해 드렸던 종목들 이거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는 삼성전자를 팔지 않을 거잖아요. 그럴 거면 삼성전자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 소부장, 식스지, 밸류체인 요 정도만큼이라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할 준비를 하자 이겁니다. 그래야만 40만 전자, 50만 전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봤네요. 저는 20년 동안 이 전략을 통해서 항상 스타 펀드맨을 받았습니다. 자, 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